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극한값을 구하니까 원래는 여기 식 해가지고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먼저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에 대해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x가 그러니까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2x분의 그냥 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맞죠? 절대값에 있는 게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라. 이 말이야. 이해됨? 그럼 얘는 지금 결국에 했으니까 얘 계산이 가능하죠.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약분해주면 2분의 1이고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쵸? 0보다 클 때는 2분의 1을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라는 얘기야. 되겠죠? 식을 그리는데 그냥 숫자만 있어요. 그럼 이거 식 어떻게 됐었죠? 그림이 직선으로 됐었죠. 그쵸?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기준이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쪽, 이 왼쪽 얘기하는 거죠? 이 왼쪽에 대해서는 요거를 그리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0보다 큰 쪽, 이 오른쪽에 대해서는 여기 2분의 1이 있어서 요렇게 되겠죠. 이해됨? 이 절대값 그래프는 그림 그리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상황에서 지금 물어보는 걸 보면은 0에서의 마이너스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왼쪽에서 가는 거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는 거지. 그럼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여기는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예요. 안 헷갈려 지금?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좌극한 요거 기억나 안 나? 0 마이너스 요거 기억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 0으로 가는 거면은 여기가 0이란 말이야. 그치? 0으로 가야 돼. 그때 길이 여기랑 여기가 있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왼쪽 마이너스가 왼쪽에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예요. 되겠네? 이거 식 그리는 거는 y는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y는 기본적으로는 y는이야. 얘는 y는 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면 돼요. 되겠? 한번 정리해 볼래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겠어? 이거 포함하고 안 하는 거는 어떤 경우? 그러면 0일 경우에는 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이제 0이니까 절대값이 양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플러스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수가 돼야 절대값이 푸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 0을 넣었을 때 절대값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0을 넣으면 여기도 먼저 0을 넣어야 돼. 근데 분모에 0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0에서의 점은 없는 거예요.
색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0을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어요? 응? 그렇죠? 다음. 그러면은 53번 그래프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55번을 볼 건데 55번도 보면 지금 좌극한 우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 내가 절대값이라는 걸 설명했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모양, 지금 절대값 안에 이제 x가 있으니까 이 x라는 식에 대해서 양수, 음수를 따졌단 말이야. 그치? 그럼 똑같은 생각의 방식을 55번에서 적용하게 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4거든요 지금. 그죠? 그럼 절대값 양수, 음수를 가르는 건 이 x-4라는 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말은 다시 쓰게 되면은 4를 넘겨주면 x가 4보다 클 때와 x가 4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식을 써달라는 얘기죠. 똑같이 식을 쓰게 되면은 양수일 땐 절대값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약분해주면 값이 1이 될 거고요.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쵸?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지금 가르는 기준이 아까는 0이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갈랐던 거야. 그치? 지금 여기서는 가르는 기준이 결국이 몇인 거예요? 4인 거죠. 그럼 그림을 그릴 때 0에서 가르는 게 아니고 이 4를 기준으로 4보다 클 때는 1이니까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그치? 그림이 요렇게 되겠다. 이해되겠죠?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f가 4 플러스 우극한 요렇게 오는 거죠? 그럼 a는 1, 4 마이너스 좌극한 4로 가야 돼요. 극한이 지금 4니까 4 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때 왼쪽에서 가면 얘는 마이너스 1. 답은 a 빼기 b니까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2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되겠지. 자, 그 다음 그럼 요거 가지고
56번, 57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58번. 자, 58번 풀 거예요. 일단은 아까 배웠던 그 접근 방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되긴? 할 수 있긴? 자, 그냥 x-5 일단 그려 봐. 그거 그려볼 수 있어요? 기억나? 1차 함수 보던 거? 그냥 마이너스 1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를 한번 그려봐. 일단 그냥. 맞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그릴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기 이런 걸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까지 그려버렸어, 그렇지? 그럼 지금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얘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 그려줘야 돼. 그럼 어디 쪽까지 그려? 그렇지. 오케이. 그럴 때는 값을 표시해 주는 게 좋아. 걔가 측정하게 몇인지. 응. 거기 값은 몇일까?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응.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자, 반대쪽 들어가. 그렇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면 돼. 그러면 걔가 몇 나왔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61번 해봐요. 61번에서는 세연아 똑같이 푸는데
지금 아까 앞에 문제랑 다른 게 앞에는 좌극한 우극한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근데 걔는 그게 안 적혀 있어. 그냥 극한 값이야, 그치?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 극한 값이랑 좌극한 우극한이랑 다른 게 뭐야? 앞에서 했었는데 앞에서 어디였니? 자, 요거는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지금 결국에 요거랑 요거의 차이란 말이야, 그쵸? 극한 값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그 값이 극한 값이야. 똑같으면 똑같은 지점으로 가면 맞지? 배웠었지? 근데 이거를 뭔가 그렸을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문제에서 극한을 조사하라 그랬거든. 그럼 다른 경우에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면 되는 거고, 같은 경우는 그 값을 극한 값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됨? 일단은 요건 아까 앞에서 다뤄봤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자, 한번 해봐봐. 기울여. 여기 나오면 몇이야? 5. 자, 사야 그거 그릴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응? 어떻게 그리냐면 그 결국 1을 기준으로 가라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그릴 거야, 그치? 그럼 1일 때 얘가 1일 때 값이 몇인지 먼저 생각해. 그러면 여기 1 넣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5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1이 있으면 1,5가 있어가지고 요 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 상황에서 지금 요거니까 요거를 보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됨? 동일하게 여기도 그려보면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란 말이야. 마이너스 5에서 여기 점이 있겠지. 근데 얘가 결국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됨?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극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르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처음 거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넘어가서 자, 분석분해서 거에서 질문. 맞았어도 애매한 건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럼 틀렸는데 고쳤었던 거로도 애매해도 괜찮고. 와서 할만해? 할 때 그 매스 플랫 풀이 영상 같은 것도 봐봤어? 아니야, 너 혼자 풀어? 몇 개는 봐? 좀 도움이 돼? 오케이. 그러면은 82번부터 하면 되겠죠? 82번.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항상 1번 단계는 대입이었지. 그리고 대입을 할 때 분모가 0이 나온다 그랬어.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요렇게 하고 다르게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왜냐면 식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거 곱하기 다른 거라고 생각해봐. 여기 2를 대입한단 말이야. 여기가 0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전체 식의 값이 0 나오겠지. 그래서 x-2가 위에 또 들어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이게 0이 되는 2를 대입했을 때 0 나온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학교나 다른 데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얘가 0이 나오게 되면 분모가 0이 나오게 되면 얘가 분자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자도 0 나와야 된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2를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2를 대입했을 때 이해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x-가 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나 분모 0이면 분자 0이 나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자를 하나로 바꿔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문자로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 다 넘긴다는 얘기야. 그럼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되잖아. 그치? 이거를 다시 원래식에 대입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식이라는 건 b가 들어가 있던 이 원래식에 b 자리에 이거를 넣는다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럼 식이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됨? 이거를 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 할 때 x-2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됐냐 그랬냐면 조립제법 쓰면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요거를 2로 할 거란 말이야. 그치? 1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0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분자가 x-2 x 지금 칸이 두 개니까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날라가면서 얘만 남겠지.
거기에 대해서 2를 다시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2를 다시 대입하면은 4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미를 쪽이 아,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면 애초에 극한값을 여기서 할 때 극값이 5니까 정리한 다음에 다시 대입했잖아요, 그쵸? 다시 대입했을 때 4 플러스 A가 나오고 그게 극한값인데 그게 지금 5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 돼. A 1을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6이 돼. 이렇게 구하게 돼요. 이해됨?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똑같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래서 분자에 x-2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까지는 똑같은데 이 한 문자로 바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면 분모가 이렇게 있을 때 분자가 원래 요건데 맞지? 얘를 하나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른 하나씩이 있을 건데 얘랑 얘를 보고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x가 있어. 근데 여기 x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x가 들어가면 맞겠지. 여기 b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네모가 있어가지고 네모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b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b는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됨?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무조건 나올 걸 생각해가지고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식은 똑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x-2 이렇게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날라가겠죠. 거기서 또 대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를 대입하는 거였으니까 2-2분의 b인데 얘가 5더라. 요거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 3.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b는 마이너스 6.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 b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최종적으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2에 x 플러스 3이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6 해서 a가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조립제법은 저렇게 맞추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정리해보세요. 82번은 조립제법으로 풀고 밑에 83번은 저거 개수 맞추는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둘 중에 쉬운 걸로 하는 건데 8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 83번 문제풀이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2차 식일 경우에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3차, 4차 넘어가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 할 경우에는 좀 그렇게 쓰시고 좀 3차 인수분해 어려울 때는 82번처럼 풀자. 되겠죠? 자, 다음. 그러면은 85번. 자, 85번도 지금 보면은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자가 0이 되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분자가 0이 됐을 때 그 값이 0으로 나와야 원래 맞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분자가 0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극한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원래 분자가 0이면 값이 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 그 말은 분자가 0이 되는 x 플러스 1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분모가 똑같이 0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85번이랑 82번 앞에서 배웠던 82번이랑 다른 건 뭐냐면 분자가 0인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분자가 0인데 분자가 0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분자가 0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그때의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이 얘기야. 이해되겠죠? 얘는 지금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아까처럼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88번 해볼 거예요. 자, 88번. 일단 극한이 나오면 가장 1번이 뭐였어? 대입이지 항상. 분모는 딱 대입했을 때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9 빼기 3b 더하기 18이니까. 맞지? 근데 분자 대입해봐. 분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분자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88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문자가 들어있더라도 대입을 했을 때에 0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야. 뭔가 문자 있으니까 대입해서 0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 대입했는데 분자에서 0이 나왔고 그 극한값이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에 왼쪽에 있던 85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분모도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겠지. 자, 88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그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분자에 결국에 3 넣어서 0이 됐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었어? 뭐예요? 그 분모 0 나오는 것도 맞지만 그럼 분모를 봤을 때 3을 대입해서 0이 되는 부분이 뭐야? 그 말은 분자에 얘가 똑같이 있어야 되겠지. 또 맞추는 거죠. x-3이 하나 있고, 그지? x-3은 하나 있고, 나머지를 맞춰보면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맞아요. 저거를 실제로 조립제법에도 똑같이 나와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3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조립제법해도 1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0 나오니까 똑같이 나와요. 이해됨?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마이너스 3 지워지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이젠 다시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얘가 는 2잖아.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3 넣은 게 2가 나와야겠지. x 마이너스 6이야? x 마이너스 6이야? 내가 잘못했나? 뭐야, 갑자기 왜 헷갈렸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8. 응? b가 그냥 플러스 3 나왔지? b가 9 나왔어? 내가 잘못했구나. 쏘리. 맞아. 너가 한 거 맞아. 해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 89번에서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 89번에서. 되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갔어. 자, 91번. 자, 91번에 지금 딱 봤을 때 전에 시간에 배운 거 중에서 딱 제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야? 그렇지, 무한대. 무한대일 때 생각나는 거 있었어? 무한대일 때 생각나는 게 뭐야? 개수. 그렇지, 차수 제일 높은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 본단 말이야. 그치? 정확하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분자랑 분모를 봤을 때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간다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3차에 2차면 0으로 간다고 그랬었어. 기억나지? 그리고 차수가 똑같으면
계수가 같다 그랬지. 맞지? 조금 더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분의 요러고 생각해봐. 맞지? 그러면은 양변 x로 나눴을 때 x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무한대 되는 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요 상황에서 차수가 분자 분모 같으면은 개수 b고, 그치? 분모가 분자보다 커. 그러면 0으로 가겠지. 분모가 더 커. 3차, 2차 0으로 가지. 근데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면 아까 요렇게 되면 하나 지워져서 x만 남는데 그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한으로 가요. 되겠지. 지금 91번 봐봐.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무한대로 보내고 있고 분자는 차수가 3인데 분모는 차수가 2야. 그럼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면 무한대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무한대가 아니고 5로 간대.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x세제곱이 없다는 얘기야. a 값이 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a 값이 0이면 x제곱이 없어지겠죠. 그 실제로 극한값이 5,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것도 아니에요. b는 뭔가 숫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개수비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a는 0이 되는 거고 2분의 b의 값이 5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b는 10이 되겠죠. 되겠지요? 좋아요. 92번 한번 해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94번 94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유리화 좋은데 항상 무조건 1단계는 무조건 대입이라고 했어. 그럼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했을 때 분모에서 0 나오지. 그러면 분자도 0이야. 분모 0이면 무조건 분자도 0이야. 근데 분자가 0일 땐 여기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이라고 했어. 분자가 0일 때는 여기 값이 0이면 문제가 없어. 근데 분자가 0인데 여기 값이 0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일단 근데 지금은 이제 분모가 0인 상황이니까 분자가 바로 0인 거죠. 그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분자에 x는 2 대입.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2 들어가니까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가 0 나와가지고 분자의 x는 2 대입해서 2식이 나왔다는 건 문제를 푸는 그 방향성이 82번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대입해서 0 나오고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대입해서 0 나오니까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로 가는 거고 요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의 루트 x 빼기 1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분의 요거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유리화를 하게 되는 거지. 요런 같은 건 유리화 할 때에
특히나 지금 문자 같은 경우 유리화하면서 막 제곱되고 그러면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항이 두 개고 둘 다 A가 있으니까 A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쉬워져요. 왜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에 지금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화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유리화를 할 때 안에 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상관이 없어. 루트와 루트 아닌 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 똑같이 해주겠죠.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 유리화를 하는 쪽만 전개를 하자 그랬어. 그러면 A에 x 빼기 1 빼기 1 되겠죠. 분모는 전개하지 말라 그랬어. 유리화 하는 쪽만 전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얘를 정리했을 때 x 빼기 2가 되니까 똑같아서 없어지겠죠. 나는식이 요게 되는 거고 정리가 한번 됐으니까 다시 대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푸는 게 계속 똑같죠. 오케이. 오케이. 되겠죠? 자, 95번 한번 마저 풀어보세요. 잘하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앞에서 했던 게 계속 뭐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른쪽에 106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06번의 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차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fx는 3 그렇지 제곱. 그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면 어때요? 분모가 0.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분자가 0인 걸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나중에 없어져야 되겠죠. 그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거기서 어떻게 하자 그랬지? 그렇지. 오케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음.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4니까. 그렇지. 굿. 아주 잘했어. 그거만 하면 끝이에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주 좋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그럼 109번 109번 문제 같은 것도 봤을 때 이제 앞에 문제랑 똑같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거랑 푸는 거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 고민이야? 고민인 부분이 있어? 없죠? 앞에 거랑 똑같다는 게 느껴지죠? 두 번째 조건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분자가 0일 때 값이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에 f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f가 x 플러스 1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사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112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쉬워요. 뭐냐면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fx에 대해서 리미트 무한대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껴있을 때는 모든 항에 대해서 이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됨?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리미트 x 무한대라고 그랬잖아. 리미트 x 무한대를
모든 식에 다 하란 얘기야. 여기에다가 다 리미트 x는 무한대 이거를 똑같이 하란 얘기예요. 부등식에다가. 그럼 지금 봤을 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어떻게 돼요? 자, 왼쪽은 값이 몇이야? 여기 값이 몇이야? 2죠. 차수가 똑같을 때 개수비니까 2죠. 오른쪽은 2죠. 차수가 똑같을 때 개수비니까 2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동일한 값으로 뭔가 이제 동일한 값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값도 동일하게 우리가 2라고 얘기를 해요. 끼인 값으로 똑같다. 이거를 싸움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눌러져 있으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두 개. 첫 번째, 부등식에서 리미트를 보내면은 이 양쪽 모든 거에서도 동일한 리미트를 보낸다. 두 번째, 동일한 리미트를 보내는데 값이 똑같다. 그럼 싸움 정리, 샌드위치라는 정리에 의해서 이 값도 극한값이 2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두 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되겠지요? 좋아요. 그러면은 115번 해보시오. 이것도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냥 딱 봐도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18번. 그렇지. 그렇지. 되는 거 알겠죠? 꼭 무한분의 무한대 꼴이 아니어도 된다. 극한 다 할 수 있고, 극한 항상 1번은 대입이다. 오케이. 좋아요. 다 끝났네, 그러면. 121번. 121번 넘어가서 121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요거를 봤을 때 fx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 한 거야. x-3 나누는 거랑 리미트 두 개를 한 거예요. 차례차례대로 해주면 되는데 리미트는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그럼 x-3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x-3은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다 하고 리미트를 보내도 되고, 리미트 보낸 다음에 정리하면서 계산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되겠죠? 좋아요. 자, 오늘 마지막 124번. 자, 오른쪽에 121번이랑 똑같은 형태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리미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가된 게 리미트가 있고 분모 나눈 거 있고 세제곱 또 있어요. 그럼 지금 121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fx만 가지고 있는데 요 형태로 가운데 모양을 바꿔준 거란 말이야. 그치?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fx가 있는 걸 요 형태로 바꿔야 돼. 그럼 세제곱이랑 분수 나누는 거 중에 뭘 먼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무조건 식 전체 해야 돼. 식 전체이다. 그럼 지금 세제곱이 있고 분수 나누는 게 있어. 세제곱을 먼저 하고 분수를 나누는 건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분수를 먼저 나눈 다음에 세제곱을 할 때는 이 위에 부분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세제곱을 하는 건 전부 다 무조건 식 전체에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fx랑 가까운 세제곱 먼저 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식 연산은 식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부분적으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해보면은 일단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 fx가 있는데 fx의 세제곱을 하는 거죠. 그 왼쪽 오른쪽 세제곱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대로 쓸 거예요. 세제곱 요거의 세제곱.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제곱 했으니까 분수 나누기 해야 되겠죠. 됐죠? 나눴으니까 이제 남은 작업은 리미트 보내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를 보낼 거예요. 똑같이 써주면은 리미트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보내게 됐을 때 지금 보이겠어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일 수 있겠어요? 무한대 할 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라 그러는데, 그걸 볼 때는 항상 전개된 걸로 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걸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 결국에 전개했을 때 얘도 3차인 걸 느끼잖아. 그럼 결국에 최고차항만 보면 되죠. 몇이겠어요? 8. 네, 8. 여기도 8. 그래서 얘도 8.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템? 그래서 그 값이 8이다. 자, 밑에 125, 그럼 그거 알면 이제 뭐 쉬우니까. 오케이.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